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영상을 만들 것은 LCD 모니터 와이드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 모니터 수리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품 설명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오늘 첫 시간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 저항 같은 거를 잘 알고 계시지만 조금 그 SMD 부품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해 줄 부분이 있고요. 어레이 저항에 대해서 좀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수업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잠깐 볼까요? 우리가 저항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저항들을 많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저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외에 부수적인 저항들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속 가게에 가가지고 이 저항이 이제 4.7kg네요. 황자적이네요. 그냥 4.7kg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 저항을 줍니다. 이 크기를 이 크기를 우리가 4분의 1와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저항을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 하면 칼라 저항, 색 저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부속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울산전자 직업전문학교를 쳐도 되는데 제가 1층을 임대를 주다 보니까 이제 학원이라고 바꿨어요. 직업전문학교가 학원으로 이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홈페이지는 이제 이건 노트북이라 제가 좀 크게 나와서 다 안 보이는데 제가 만든 거라서 조금 촌스럽고 개인 홈페이지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부끄럽지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교육과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일단 모니터 수리반 이 부분을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 수리반. 이 홈페이지는 이제 제가 만든 거에 비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좋도록 그렇게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밑에 내려보면 왼쪽 밑에 보면은 우리가 부속을 구매하는 립스보드닷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데이터 시트 우리가 이제 데이터 시트 보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안 나오는 대만제는 N데이터 시트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자,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IC114입니다. 여기서 그 IC114는요, 학교에서 그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일반적으로 그 학생들이 쓰는 부품들은 IC114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LCD 모니터, 메인보드, 노트북 수리 이런 걸 할 때는 이 IC뱅크에서 구입을 합니다. IC뱅크는 단가가 좀 비쌌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기업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런지 많이 비쌌는데 지금 많이 싸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IC114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품들이 그 저항 콘덴서나 이런 학생들이 그 실습할 때 다루는 부품들을 많이 다뤄놨어요. 자, 여기 닫고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 수동 부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동 부품으로 와서 저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정 저항으로 오겠습니다. 고정 저항 눌렀습니다. 노트북이 좀 이상하죠? 이거를 이제 고장난 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고장량 같이 이렇게 개조를 해놨어요. 그리고 사양이 좀 떨어져서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이 고정 저항 부분에서 여기 칩 저항이라는 말을 썼어요. 칩 저항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SMD 저항이라고 하는 저항을 우리가 칩 저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칩 저항은 지금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저항을 우리는 그 색저항, 칼라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부속을 구입할 수가 없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메탈 필름 저항이라고 해요. 여기서 제가 잠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메탈 필름 저항 있죠. 이 저항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걸 클릭을 하면 바로 사진이 큰 화면이 아니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우리가 본 저항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색저항을 색저항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렇게 메탈 필름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 색저항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와트가 이제 1와트급으로 만들거나 오차가 적은 조금 고급형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은 뭐라고 부르냐면 카본 필름 저항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카본 필름 저항이라고 있잖아요. 그 저항은 생긴 거는 똑같이 색저항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 위에 4분의 1와트를 쳤어야 되는데요. 일단 괜찮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려볼게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는 거와 똑같은 색장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좀 혼동이 될 거예요. 그냥 색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구입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카본 필름장, 메탈 필름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요. 금액을 잠깐 볼까요? 이게 20개씩 팔고요. 금액이 안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금액이 15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쓰실 것이 메탈보다는 메탈은 금액이 비싸요. 요거보다. 그래서 이제 카본 필름 저항을 여러분이 쓰실 거예요. 한 개 15원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목록에서 봤던 이 저항 이거는 카본 필름 저항이라는 데서 목록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부속 구입에 대해서는 알았죠?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메탈 필름 저항은 금액이 조금 비싸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메탈 필름 저항이에요. 생명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금액을 보면 이건 20원, 5원이 더 비싸잖아요. 그럼 똑같은 저항인데 똑같은 4분의 1와트짜리인데 왜 5원을 더 주고 사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고급형이에요. 약간은. 그리고 메탈 필름 저항은 색깔이 5가지 칠해진 저항도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기침이 좀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칩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칩 저항은 우리가 이제 SMD 저항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여러분 수루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어디 줄 서 있을 때 좀 지나가도 돼요? 이럴 때 수루, can I get through? 이런 말 쓰잖아요. 수루, 지나가다. 그럼 이제 기판이 있잖아요. 기판이 있으면은 부속을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부속이 요 들어가는 데 보면 이게 봉이 들어 있어요. 요 관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구멍이 양면 기판은 봉이 들었고요. 양면 기판이 아닌 거는 그냥 구멍을 수루 통과해서 밑에서 납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타입을 우리가 그냥 기판에서 밑으로 나와서 떼어지는 저항을 우리가 수루라는 말을 써 이 수루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떼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SMD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납땜이 되고 밑으로는 핀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SMD 저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카본 필름 저항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회사에 이제 이게 연구원으로 있는 회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좀 소음이 좀 들어갔죠. 여러분 양해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저항이에요. 이제 이런 저항인데 계산하는 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금액을 보시면 10,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필름 같이 개수가 10,000개예요. 이게 10,000개에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두 개 낱개로는 안 팔아요. 잘. 이 SMD 저항은 그냥 이렇게 릴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을 판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IC뱅크에 잠깐 가볼까요? IC뱅크도 온 김에 제가 잠깐 들어가 볼게요. 아니, 이 IC뱅크 연결이 잘 안 되면 그냥 놔둡시다. 시간 이렇게 원래 말 안 듣는 사람은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둡시다. 자, 그럼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기술은 언제 가르치려고 이렇게 그냥 그런 부속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수리를 잘 하시려면은 이런 부품을 잘 구입해야 돼요. 고장 났는데 부속을 못 구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사이즈, 그러니까 4분의 1와트예요. 4분의 1와트고요. 이거보다 조금 큰 2분의 1와트 저항이 있고요. 1와트, 2와트까지 나와요.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저항은 1와트까지 주로 나오고, 2와트는 외제는 많이 나오는데 국산은 잘 안 나왔는데, 지금은 2와트 색장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2와트는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사러 가시면 사진은 이렇게 카본 필름 저항 같이 돼 있어도 실제는 이런 걸 줘요. 이게 지금 이제 2와트짜리예요. 여기 지금 0.5ohm의 2와트짜리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백세면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멘트 레지스터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권선형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권선을 감아 가지고요, 저항을 만든 후에 이 안에 틀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빼고 세면으로 메꾼 거예요. 이걸 이제 세멘트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1오무 J 10W, J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가 있습니다. 1오무의 오차가 5%고 10W짜리입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아, 미안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저항을 잠깐 보면은, 이 저항은 5W인데요. 335무네요. 335무, J는 오차 5%고요. 5W예요. 자, 이 J 오차를 잠깐 보여드리면, 교재를 먼저 잠깐 볼까요? 교재를 보면, 교재에 이 페이지예요. 58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원래 콘덴서만 이 오차를 썼는데 요새는 저항도 같이 해요. 저항도 같이 하고요. J가 플러스 마이너스 5%고 K가 10%예요. 콘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2A 하면은 2A가 아니고 2A 100V까지 견딘다. 그 다음에 104J 104는 10 곱하기 10의 4승 해서 10만인데, 피콘대 마이크로 고치면 6개 이동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동하면 0.1 마이크로 할아듭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EA는 100V다. 이제 이렇게 콘덴서 계산에서 쓰는 주로 오차표인데요. 저항도 이걸 같이 사용해요. 요즘은. 지금 이제 저항 시간인데요. 제가 잠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또 와볼게요. 저항을 보면요. 저항은 44페이지예요. 저항은 이제 오hm 교수가, 전번 이게 동영상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찾아보세요. 또 제가 해드렸는데 한번 조금 반복하면, 저항의 단위를 정한 분은 오hm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hm 교수로 인해서 이 저항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저항은 공장에서 만드는 거지만 저항의 단위를 정한 분이 오hm 교수니까 결국은 저항이 오hm 교수 때문에 생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오hm 교수가 만들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에 그 동영상에는. 오hm 교수가 뭐 공장장입니까? 저항 만들기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저항의 단위를 정한 분이 oh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항은 오hm 교수 때문에 생겨난 것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항을 ohm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전압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12V
그 아답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컨버터라고 해요. 외국 애들 우리는 아답터라고 하는데 그 외국 애들은 컨버터라고 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kg 정도 저항을 달아가지고요. 1kg 정도 저항을 달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한 3V 정도로 사용해요. 3V 전압이 필요할 때 1kg 정도 저항을 넣어줘요. 제가 이제 계산주로 했을 때 그 정도 넣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실 거예요. 1kg를 달아가지고요. 여기서 테스터로 전압을 재보시면 거의 12V 가까이 나와요. 전압이. 깜짝 놀랐고, 아니 그러면 3V에 걸어도 파손이 안 되느냐 하지만 전류가 약해지는 거고 전압은 그냥 거의 그대로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 전압계 일반 그 아날로그 테스터로 전압을 재면요. 이 아날로그 테스터로 전압을 재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0kΩ for volt DC.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20kΩ라는 거는 전압계를 쟀을 때, 직류 전압을 잴 때는 내부 저항이 20kg로 이 회로 저항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 오실로스코프 제가 이걸 잠깐 설명하려고 제가 물려놨는데요. 얘는 내부 저항이 1메가예요. 내부 저항이. 그럼 여러분들 이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제가 다뤄줄 텐데요. 이런 거예요. 이제 트랜스타 회로가 이렇게 좀 빨리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기 1kg라는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전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0.5V의 전압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압을 잴 때 이 전압계잖아요. 그럼 전압계 내부 저항이 20kg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1kg 있잖아요. 그럼 1kg라는 저항에 내부 저항이 20kg라는 저항을 병렬로 넣게 되면 1kg 더하기 20kg분의 1kg 곱하기 20kg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토탈 저항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즉 1kg 양당에서 전압을 쟀을 때 내부 저항이 20kg짜리를 쟀을 때와 디지털 가진 내부 저항이 큰 걸 재면은 오차가 그러니까 디지털 전압계로 재면 전압이 더 많이 나와요. 그것은 내부 저항이 크거든요. 디지털 1메가까지는 안 돼도 저항이 매우 커요. 디지털은. 그래 되니까 일반 아날로그 전압계로 되게 되면 저항 변동값이 생겨서 전압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전압이라는 게. 자, 그런데 왜 아날로그를 고집하느냐 하면은 디지털은 이 부속이 나빠졌을 때는 다 똑같은 값으로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빠지는 값을 숫자로 나타내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로 된 이건 이제 우리가 멀티 테스터라고 하는 걸로 하면은 바늘 값으로 보고 하면은 고장의 범위를 불량의 불량 범위를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테스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날로그로 논문을 썼더니 그 대학원 때 교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학교 전체에 이런 게 아날로그는 한 개도 없고 맨 디지털인데 이게 아날로그는 무슨 논문이 되겠느냐. 시대에 뒤떨어진 건 좀 약간 낙후된 느낌을 받았는 거야. 그래도 제가 설득을 했어요. 뭐냐면 이 아날로그 테스터로 해야 반도체의 이런 불량 부품을 기판에 붙어 있는 상태에 이런 도체 이런 데 붙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부속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걸 잴 때 디지털계로 재면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정밀값이 나와가지고 온게 그냥 공통해 놓고 재버리면 불량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날로그는 이 곱하기 1 해놓게 되면 좀 둔해요. 저항값이 이 10으로 올라가면은 그 더 고저항을 재면서 정밀해지는데 1 해놓고 재면은 안 빼고 좀 불량 여부를 재기가 매우 쉬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교수님은 그때 당시 지도 교수님은 저를 이거 엄청 좋게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좀 약간 폄하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한전기학회 학술지에 올라갔어요. 그게 학회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날로그로 해가지고 이거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학회지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제 고장이. 그래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SMPS 전원부를 고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것이 이제 전작과 학생이 전작과를 졸업하고도 모니터도 하나 못 고쳐요. 노트북은 뭐 생각도 못 할 거고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아답터나 우리가 전원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문을 썼어요. 다른 대학에서도 많이 보고요. 열람자가 많아요. 그게 밖에서 보면 한 번 보는데 5,000원이거든요. 그 제 논문 보려면. 그런데 많이 열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좀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요. 일단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번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한번 제가 언급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의 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고정장과 가변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이 반고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항이 있는데 얼마인가를 몰라요. 그럼 이거를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ohm라고 하면요. 11ohm도 있잖아요. 12ohm도 있고. 근데 이 사이에 10.1ohm가 될 수도 있고 10.2ohm 이렇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부속을 여러 개 갖다 놓고 하나씩 달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갖다 놓고 움직일 수 있는 중간 탭이 있는 걸 가지고 이걸 묶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kΩ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지점에서 합선되면 50kΩ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있는데 끝으로 갔어요. 그러면 0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합쳐지면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으로 가서 붙게 되면은 완전히 0ohm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쪽 끝으로 가서 완전히 살리면은 100kg가 되는 거거든요. 즉 0에서부터 100kg까지를 드라이버로 돌려서 원하는 값을 찾으면 되지만 이렇게 일일이 달아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하나 이렇게 납땜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반드시 가운데 것을 요래 보면 중앙이 포가 나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중앙이거든요. 한쪽으로 묶어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여기 보면 이렇게 중앙 거를 잘 보이려면 모르겠어요. 중앙 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철사로 묶었잖아요. 묶어서 사용하고 하나는 그냥 쓰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서 쓰고요. 시험 장소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놔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표시해 회로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황을 하게 되죠. 여기서 NE 555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약방에 감축어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NE 555라고 하는 거는 핀은 8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위에서 상에서 봐서 홈이 있거나 점이 있는 쪽을 봐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보통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NE 555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핀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스가 몇 번 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1번 핀. 여기 점. 요새는 이 홈을 안 파요. 이게 공정이 힘든지 이 점을 찍어놔요. 그러면 1번이 어스예요. NE 555라고 하는 회로는. 그럼 1번이 어스고 2번, 3번. 3번이 아웃드예요. 아웃풋가 3번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시할 때 우리가 NE 555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플러스 공급을 VCC라고 말해요. VCC는 전원 공급이라는 말로 쓰고요. 4번 핀과 8번 핀이에요. 그러니까 4번하고 8번을 이렇게 묶어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요. 주로 5V 걸어주는데 NE 555는 9V 걸어도 안 고장나요. 이게 하고요. 1번이 어스거든요. 1번이 어스 그라운드예요. 그러면 나가는 핀이 있잖아요. 아웃으로 나가는 게 3번 핀이에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동작시키려면요. 이렇게 2번 핀과 6번 핀을 묶어요. 일단 2번하고 6번을 묶는다고요. 이거를 묶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있어요. 이게 7번 핀에 플러스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10kg짜리 정도 해서 한 47kg까지를 해서 7번에 넣고 이걸 다시 저항을 통해서 40, 여기 보통 10kg나 넣고 47kg를 통해서 2번, 6번에 이렇게 넣어줘요. 일반적으로 NE500 이렇게 보통 작동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2번 핀과 6번 핀은 이렇게 묶어져야 돼요. 2번, 6번은 묶어지게 되고요. 7번, 이 플러스 들어오는 선이잖아요. 그럼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10kg 정도 해가지고 7번에 넣어주고요. 2번, 6번이 묶어졌잖아요. 묶어진데 다시 이렇게 47kg가 연결돼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47kg를 반고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넣어줄 때 시험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해놨냐면 회로를 이 장을 이렇게 그려주질 않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중간이 있고 여기에 포가 나요. 그럼 여기 센터라고 치면은 한쪽으로 묶어라. 그냥 써라. 이 말은 저항이 있으면 가운데 거를 아무 쪽이나 묶어서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묶어서 사용을 하라는 뜻이에요. 혹시 이거 선생님 안 묶으면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제 묶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돼요. 이건 놀려도 된다고요. 이게 해도 되는데 이게 표면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접속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접촉면이 이게 약간의 먼지나 찌꺼기가 있어서 약간의 그 요동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끊어지잖아요, 이게 얘가. 그래서 이걸 묶어놔야 안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간 여기 접속이 먼지가 끼거나 녹이 껴서 접속이 생기면은 그거로 인해서 접속이 나빠졌잖아요. 그럼 뒤에서 전압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요렇게 순간 요게 여기 부분이 접속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생긴 잡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노이즈가. 그거는 뒷단의 전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이걸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안 묶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그래도 묶는 것이 안전해요. 근데 어떤 바보가 이렇게 중앙이 있는데 이렇게 묶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잘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안 묶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중간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센터인데 이걸 놔두고 이렇게 묶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놔두고 이래 묶으면은 0이 되니까 가변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하고 가변이 안 돼. 합선됐는데. 그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표현이 멍청하다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보면 있고. 그러고 시험 감독을 제가 그 전에 가보니까 동작 안 된다고 이게 땅바닥에 놓고 발로 밟고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겁을 줬어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면 3년 동안 내가 시험을 못 보게 만든다 했더니 잘못됐다 해서 그 깨진 걸 펴가지고 원래대로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시험을 보냐. 시험이라는 건 떨어지라고 만들었다고 할 만큼 자꾸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고 이제 이걸 내가 계획을 한번 슬쩍 봤더니요. 이거를 잘못했더라고요. 이거를 그 학생 걸 주순 걸 내가 딱 봤더니 이거를 묶었다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매일 이걸 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걸 옮겼더라고요. 그러니까 NE 555가 동작을 하면요. 파형이 얻어져요. 이제 구형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펄스같이 나와질 때도 있는데 보통 펄스같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동작을 안 하면 얘는 전압만 딱 들어가면 무조건 펄스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되니까 동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동작이. 그러니까 찾다 안 되니까 놓고 발로 콱 밟아버리고 나가더라고.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교수님 이거 갑자기 이래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데 다른 분들 보면요. 아두이노를 가리키는데 저항 설명하는 분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정말 기초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또 초등학생들도 보고 이런 사람을 대상을 넓혀서 설명하는 거라 그렇고 저는 LCD 모니터나 이런 노트북 수준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레벨이 높은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래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로에서
이런 그 반고정장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요. 이제 가변장이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고정장이 있고 가변장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잘 돼 있으니까 항상 손잡이를 위로 놓고요. 오른쪽에서 상, 중, 하 이렇게 표시해요. 자, 상중하 이렇게 표시합니다. 상중하. 근데 이것이요. 포텐시오메터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렇게 배 같은데 이렇게 운전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방향키 조정하는 게 그게 가변장이에요. 그래서 이 가변장을 가변장이라고 원래 베리에이블 레지스터잖아요. 가변하다가 베리에이블이고 레지스터인데 근데 이게 용도가에 따라서 이 가변장을 포텐시오메터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고요. 또 그렇게 설명한 데도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변장을 포텐시오메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가변장을 보면 요즘 시험 장소에는 이렇게 꼽아서 납땜을 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 구멍이 안 들어갈 걸 대비해서 송곳을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 구멍이 안 들어가고 송곳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철사를 감아가지고 납땜을 해가지고 핀을 만들어서 꼽으면 벌렁벌렁 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바로 들어가면 쉽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멍을 키우는 과정에 동판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나와도 그 상태에서 이렇게 철사를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구멍을 키워서 써요. 요래 하나짜리가 있고요. 가변장은요, 2개짜리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가변장이 이렇게 2개가 붙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 스테레오 전축 같은 데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가변장이 2개로 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걸 2련 VR, 이걸 베리에이블 레지스터 가변저항을 줄임말이에요. 가변저항을 줄임말인데 항상 이렇게 돼요. 손잡이를 열어놓고 3번, 2번, 1번 상중하 항상 이렇게 해요. 3번, 2번, 1번 이렇게 표시해요. 그런데 그 발안서라는 게 있어요. BALANCER 발안서는 여기 중앙에 있고요. 이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스피커가 커지고 이쪽으로 돌리면 왼쪽 스피커가 커지고 가운데 놓으면 중앙에 놓으면 양쪽 스피커가 똑같이 나올 때요. 이럴 때는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요.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가변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하단, 이쪽이 하단이에요. 3번, 2번, 1번이 하단을 어서 하면은 얘를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3번을 어서 해버리면요. 얘는 하나잖아요. 얘를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는 커질 때 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낮출 때 왼쪽으로 돌리면 작아지는데 얘는 반대로 커지겠죠. 3번